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1강에서 제시해 주었던 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3반 친구들이 작성해 준 과제를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이 강의를 녹음하는 시간에 적합한 반을 선택해서 촬영하는 것 뿐이니까 우리 반이 선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의 내용을 선생님이 강의에서 언급하기는 시간상 모자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내 댓글이 읽히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해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다 읽어보긴 할 테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첫 번째 시간의 과제는 내가 좋아하는 예술 작품을 선택하고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현실, 어떠한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인지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상상력, 다양한 표현법 등을 분석하는 과제였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보면 나연승 학생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을 분석을 해주었어요. 자,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세계 명작이죠.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인정받아온 클래식한 세계 명작을 많이 읽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에 응시를 하거나 면접을 보게 될 때도 이러한 인문학적인 교양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시간이 남을 때 웹툰이나 재미있는 읽을거리도 좋지만 이러한 고전문학 작품을 좀 읽어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 작품은 주인공 그레고리라는 그런 사람이 벌레로 변신한 그런 소설인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족들이 자기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바퀴벌레로 변신해 있었던 거였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설정을 통해서 가족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작품을 보니까 선생님이 연상되는 희곡 작품이 있는데요. 이근삼의 원고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연극의 대본인 희곡 작품인데 여기에서도 가족들에게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당하는 그러한 초라한 가장의 모습이 담긴 희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품도 같이 엮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나영 학생이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분석해 주었는데요. 선생님도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자, 여기에서는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므로 하루하루를 뜻깊게 살아라 라는 그런 현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을 되돌리는 남자라는 상상력 있는 인물을 등장시키죠.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표현해주고 있는 영화였어요. 아직 보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영화니까 시간이 날 때 머리 식힐 겸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안채연 학생이 크러쉬의 잊어버리지 마. 이것도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여기 가사에서는 반복법을 사용해서 노래 시작할 무렵에 그러한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 하현우, 국카스텐의 리드 보컬이었죠. 지금은 솔로로 활동하는 것 같은데 돌덩이라는 노래에서는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겨내는 자신의 모습을 단단한 돌덩이에 비유하였다.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도 어떤 문학적인 치어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문학 작품에서는 어떤 돌멩이나 바위 같은 그런 강하고 딱딱한 자연물을 활용해서 보통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인간의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래 가사 하나를 통해서도 어떤 비유적인 표현법을 하나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음악을 들을 때 멜로디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유의 깊게 본다면 분명히 문학 공부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서연 학생이 레드벨벳의 7월 7일이라는 곡을 소개해 줬어요. 도연주 학생도 레드벨벳 7월 7일을 같이 추천을 해줬는데 이것도 세월호 사건을 추모한 노래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서도 종이배나 촛불 이러한 상징물들을 통해서 추모의 의미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한 구름 뒤에 밝은 음력을 표현한 것으로 이 노래의 발매일이 3월 17일인데 세월호가 발생한 날이 음력으로 3월 17일이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도 알 수 있게 되었네요. 두 친구 덕분에 또 다른 추모곡을 선생님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녹화가 끝나면 선생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지혜 학생이 모나리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죠.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것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걸 처음 알았네요. 자, 이 표현법을 통해서 여인의 그런 알듯 모를 듯한 그런 미소를 모호하지만 부드럽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능 비문학에는 예술작품 지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 하나 이번 시간에 알아두면 혹시 모르죠. 수능에 이런 모나리자 작품을 분석한 비문학 작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이러한 단어 하나씩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들의 평상시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예린 학생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한국 영화를 분석해 주었는데요. 이것도 선생님이 재밌게 봤어요. 김태리와 류준열이 주연인 그런 영화였는데 이 영화에서는 여유부릴 틈 없이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잠시나마 여유를 가져보라. 여유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라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면서 여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 계절의 특성이 담긴 음식과 색감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내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은하 학생이 가인의 카니발이라는 곡을 분석을 해줬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례식의 모습은 상당히 무겁고 아픈 곳이지만 가인은 죽음을 슬픈 것이 아닌 삶이란 긴 종착지에 다다랐을 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카니발이라는 상징을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와 관련된 시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자,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고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이 천상병 시인은 이 죽음을 소풍 끝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풍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죽음을 별로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가요와 시계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강현 학생이 양요섭 산들 정승환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라는 노래를 분석을 해줬는데요. 이 노래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로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연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반부법과 비유법이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대중가요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노래하는 그런 곡은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대중가요가 사랑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조금 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노래하는 게 좋은 추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진 학생이 르네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반역이라는 그림을 분석해 주었는데요. 자, 담배 파이프를 그린 후에 아래에다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글을 써서 언어와 이미지 둘 사이의 간극을 표현했다 라고 분석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자, 르네 마그리트는 벨기에 출신의 화가라고 해요. 자, 초현실주의적 그림을 그린 화가인데, 초현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초현실, 현실을 초월했다. 그래서 어떤 사실적인 그림이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이고 난해한 그런 경향이 있는 미술 사조에 해당하죠. 자, 그런데 이 누가 봐도 파이프인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는 글씨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글씨를 써놓으면 자,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파이프인가 파이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씨와 그림의 모순, 어떠한 역설, 간극,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에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철학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도 이거 보여주려고 검색하다가 보니까 자, 이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이 자, 4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인사동 센트럴 뮤지엄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특별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다닐 때 이런 미술관에도 가고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네린 학생이 소설 모모를 분석해 주었는데요. 자, 이 소설책은 학교 도서관에도 있죠. 굉장히 노랗고 두꺼운 책인데 현대사회에서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저축은행이라는 기발한 상상력을 통해서 여유를 잃어버린 현대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분석을 해주었는데요. 자, 아까도 우리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에서도 바쁜 현대인들 그리고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작품은 여유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주제의식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이 영화에서는 계절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주인공들의 그런 잔잔한 모습을 통해서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술에서는 내가 반영하려고자 하는 어떠한 현실, 자, 이 현실은 주제와도 비슷하겠죠. 이런 현실이 있다면 그 현실을 어떠한 상상력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과제 덕분에 이러한 설명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과제를 열심히 제출해주면 우리 서로의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수업도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